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아이가 좋은 행동은 계속하도록, 잘못된 행동은 그만하도록 훈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좋은 행동을 계속하도록 격려해주는 칭찬이나 용돈 주기 같은 것을 보상이라고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짖거나 벌을 주는 것을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내 아이에게 맞는 보상 계획과 처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막상 해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상 계획과 처벌 계획을 세우는데 꼭 기억해야 할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처벌 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살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양육에서 말하는 처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될 때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죠?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벌 계획에는 방금 말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단호한 말투와 표정으로 주의 주기,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 동영상 시청, SNS 사용,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하기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심부름하기, 용돈 깎기, 혹은 벌금 내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처벌 계획에 어떤 것을 처벌로 포함시킬지는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벌이나 보상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칙에 따라 처벌 계획을 세우세요. 첫 번째 원칙, 해야 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아이들에게 처벌 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어떤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보다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 전에 부모님께 자신의 핸드폰을 드리는 것이 해야 하는 행동이라면 10시 이후에도 몰래 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밤 10시 전에 핸드폰을 부모님께 맡기는 것은 성장과 일상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위함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밤 9시 전에 과제를 끝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행동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밤 9시 전에 과제를 끝내야 하는 이유는 밤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야 하는 행동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애매모호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말하기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예의 바르지 않은 것인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부모님께 말할 때 방에서 소리치는 대신 부모님께 다가와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말하기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이유는 처벌 계획은 아이들의 잘못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행동을 잘 기억하고 연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비례성. 처벌은 잘못된 행동의 크기에 비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가 호되게 혼나야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학원 숙제를 한번 빼먹었는데 한 달치 용돈을 뺐거나 핸드폰을 아예 정지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이들은 원래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실수를 반복하죠. 다만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나친 처벌은 아이의 반항심, 공격성을 자극할 수 있고 좌절감이나 수치심, 분노 등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관용을 베풀지 않는 어른들에 대해 신뢰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겠죠. 때로는 가혹한 처벌을 피하려다가 거짓말, 싸움, 가출 등 다른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어떤 행동에 대해 비슷한 크기로 상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지 못한 경우, 아이가 숙제를 끝낼 때까지 동영상 시청, SNS 및 게임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아이가 수긍할 만한 처벌을 아이와 미리 합의하세요. 세 번째 원칙, 즉각적인 결과. 미리 약속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미리 합의된 처벌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대부분 바쁘셔서 의외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상이나 처벌 계획을 실시할 때는 약속한 행동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정해진 시간에 혹은 시간이 정해지기 어렵다면 자주 관찰하셔서 행동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바로바로 잇따를 수 있도록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자,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계획을 세울 때 기억해야 할 원칙,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